보세요. 166쪽에 보시면 2번이 전속계약이라고 써 있어요. 전속계약은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하셔야겠고, 전속계약 의 좀 볼게요. 맨 위에 의 써 있죠? 1번 동그라미 있네요. 자, 중개의뢰인이 대상물을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자, 특정한 그랬어요. 특정한 계약공을 정해서 그 계약공이 하나여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여기 한 사람한테만 정해놓고 모든 걸 다 맡긴다, 전속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계약과는 달리 전속계약이라는 거는, 금방 의의를 읽어보니까 형태가 1대1로 계약한다, 그 뜻이죠. 요것이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긴다는 얘기니까 1대1로 계약한다는 얘기고, 전속 계약은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돼요, 이거는. 요식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럼 전속 계약은 요식 계약이니까 이제 계약서를 쓰라는 얘기긴 한데, 그러나 이 계약을 체결하는 자체는 이것도 강제일까, 임의일까, 이렇게 나눈다면 요것도 임의적이에요. 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 반드시 강제로 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닌데, 체결 자체는 그렇겠지만 이때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서는 써야 돼요. 그때 작성할 계약서의 이름을 전속 중개 계약서가 부르게 되고요. 작성하는 것은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뭐가 된다, 이제 의무가 돼요. 의무가 되는 거다. 작성 자체가 의무죠,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뭐만 써야 되겠어요? 법정 서식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한 다음 작성했다, 일정 기간 보관도 하죠. 얼마 동안? 3년간 보관도 해야 돼요. 이게 다 의무사항이라는 소리예요. 싹 다. 작성해야 된다, 법정 양식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다 의무사항이다, 다. 그럼 이게 의무사항이니까 세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 이걸 위반했다, 안 썼다, 다른 양식 사용했다, 보관하지 않았다, 그 뜻이겠죠? 위반됐다면 어떤 처분? 자, 업무 정지가 되는 거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책을 돌아오니까 이제 그 2번에 보시면 개공의 의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죠. 4번, 5번을 먼저 볼게요. 4번, 5번. 5번, 4번 볼게요. 국토부 령이 정하는 계약서, 전속중개 계약서라 써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여야 한다. 뭐예요? 작성이 의무란 소리죠. 그러면 사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줄입니다. 개공 전속계약서 표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거 법정 양식 사용 의무란 소리죠. 5번에 보세요. 5번 보니까 전속계약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얼마 동안?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세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작성해야 된다, 법정 양식만 사용해야 된다, 3년 보관한다. 자, 셋 다 묶어서 안 하면 정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성했다고 치고 어떤 의무가 나오느냐, 다시 1번으로 올라가세요. 이제 1번. 자, 1번 동그라미. 계약공인중개사 전속계약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 신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첫 번째,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개공이 질 의무라고 해놓고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가 나왔죠? 근데 이거 반드시 하는 걸까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다만이 붙어 있죠? 거기 답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면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반드시 하는 게 아니죠. 안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이거를 상대적인 의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공개하는 게 원칙이죠, 보니까? 공개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죠?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근데 다만 어떨 때는 한다? 공개하지 마라. 그러면 그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고.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아예 공개를 안 했다든가, 두 번째, 의뢰인 쪽에서 공개하지 마라고 요청을 했죠. 공개할 수 없죠, 그러면? 근데 그냥 공개를 했대요. 그럼 둘 다 법 위반인지, 둘 다? 이랬을 때 어떤 처분?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상대 취소가 되는 사유죠.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요. 두 가지. 원래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한 거, 그 다음에 하지 마. 그런데 한 거 두 개가 상대 취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책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기업번 볼까요? 이제 공개해야겠죠. 자, 며칠 내 합니까? 그렇죠. 전속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날짜 아셔야 됩니다. 7일 내에 공개해야 되는 거다. 자, 공개 어디다 한다고 그랬나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 신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래 정보망 가입하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게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어디다 하라 해라? 신문도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일간 신문이라는 게 뭐 교차로나 교육시장 그런 거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조선, 조중동, 한겨레 등등 일간지예요. 이 신문이라의 의미라는 건 뭐 지역정보지 아니겠죠. 그건 아니라 이제 뭐 일간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중동 큰 신문 있잖아요. 왜? 한겨레 등등 그런 신문 말하는 거지 지역정보지 아니라고 해요. 그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어보시게 되면 이제 공개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를 했겠죠, 이제? 네, 공개했을 때 공개했다는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물건 주인한테. 그게 바로 2번에 있죠.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출처 없이 언제까지래요? 지체 없이 그 중개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말로 문서로
문서로 통지하라. 알려주라 그거겠죠. 공개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알려주라 그거잖아요. 자, 거기 포인트는 지첩시와 문서가 포인트예요. 거기에 이제 공개 내용이 있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잠깐 이제 거기 내용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그럼 공개를 했다고 보시고, 문제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 여기서 어떤 걸 공개할 것인가가 중요해져요. 그러면 공개 사항이 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 뭐. 뭘 공개할 건데 이거잖아요. 그죠? 뭘 공개할 건데 차를 넘기시면 지금 여기서 168쪽 보니까 위에 5번을 보세요. 전속계약 체결됐을 때 공개할 정보 써있죠? 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반드시 시험 나오니까 꼭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 내용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가 보이는데 1번 내용 볼게요.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와 같은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써있죠. 자, 그 특정 사항을 말해요. 다른 표현을 쓰면 기본적 사항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글자 따볼게요. 자, 기자, 기본적의 기. 그 다음 2번과 3번을 묶어보세요. 자, 2번은 벽면 도배 상태, 3번 수도 전기 등 상태라고 써있죠? 공통단어? 상태, 상자 하나 따놓으시고, 상자. 그 다음 4번은 도로와 대중교통, 끝에 입지 조건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 줄여보시면 환경 조건 써있죠? 공통단어가 조건. 자, 조자 하나 따보고, 그 다음 5번 소유권, 전세권 등 각종 권리관계죠. 권리관계의 권자 하나 따보고, 그러나 뭔 공개해서 안 된답니까? 인적사항은 안 되고요.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야.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용제한과 거래규제죠. 자, 이용제한 거래규제니까 제자 하나 따보시고, 제한의 제자. 그 다음 7번 거래 예정 금액이 나오죠? 예정 금액의 금자 하나 따놓고, 그 뒤에 공시지가에서 공자 따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자, 기권, 재상, 조, 금, 공. 이렇게 만들어져요. 외우시는 건데, 자, 기자가 뭐다? 1번. 1번. 기본적 사항, 이게 권리관계.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나 특정 사항 같은 뜻인 거예요. 권자는 권리관계, 제자가 제한사항, 상자는 상태, 조자가 조건, 금자가 예정 금액, 공자가 이게 뭐냐? 공시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자, 다시, 권리관계 공개하겠으나 뭘 공개하면 안 된다? 인적사항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보세요. 거기, 공시지가 공개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게 임대차일 때는 책 보세요. 임대차일 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때 주의하실 것,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렸어. 네?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일단 외우시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자, 기권, 재상, 조금, 이게 입에 붙을 정도 돼야 돼, 이거는. 응? 이게 누가 옆에 툭 찔러, 이렇게. 공개, 그러면 쭉 나와야 돼, 이렇게. 입에 붙을 정도 돼야 한다, 그 말인 거라고요. 거기 이제 공개사항을 정리를 해서 외우시기 바라고요, 그거를. 외우셔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뒤로 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자, 202쪽 가봐요, 202페이지. (202쪽) 자, 202쪽 가시면 그 위에 5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확인 설명사항 써 있죠? 확인 설명사항 써 있어요. 그죠? 9번까지 보이죠? 202페이지 202쪽 위에. 자, 1번은 뭐라 써요?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죠. 기본적인 기. 2번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죠. 권. 3번 예정 금액이죠. 금. 중개 보수의 수. 3, 4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 제. 5, 6 묶으면 수도 벽면 등 상태 상. 7, 8을 묶으면 환경 조건 입조건의 조. 그다음 9번이 취득할 때 부담할 조세죠. 그럼 자, 금방 우리가 보고 온 건 뭐였고 공개 사항이죠, 이건 지금.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뭐고? 확인 설명 사항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지우고 나서 여기다가 붙여보자고 한번. 그럼 지금 본 거 공개 사항이었고, 다시. 자, 기권, 재상, 조, 그리고 세. 그 다음에 이제 금하고 수가 나오죠? 이렇게 수가 나오죠, 그죠? 자,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제한사항, 상태, 조건, 조자가 취득할 때 필요한 조세예요, 조세. 이게 이제 중개 보수의 숫자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정리를 같이 비교해 봤더니만 앞에 위에 거는 이게 뭐라고요, 지금? 전속 계약일 때 어떤 사항? 공개 사항이고, 요거는. 밑에 거는 뭐고? 확인 설명 사항이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럼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고 지금. 자, 비교해서 우리가 뭘 파악을 해야 할 것인가? 일단 둘을 비교한 결과 공통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것도 있죠. 그치 이렇게? 자, 공통되는 거 꺼내보세요. 뭐가 있나? 노란색 응? 기권, 재상, 조, 금은 똑같잖아 지금. 네? 같잖아 내용이. 요런 내용은 지금 이게 다 이렇게 같죠 이렇게 지금. 그렇죠? 공통이 되지 않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그렇지?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나오네 그죠 이렇게. 첫 번째 뭐예요? 공시지가. 두 번째는요? 취득할 때 필요한 조세하고 중개보수죠. 그럼 여기서 공시지가는 어디에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개사항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럼 설명사항이라고 나오면 틀린 걸 거고, 이 두 개는 어디에만 들어가야 되고, 설명사항이라고 해야지 공개할 사항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응? 자,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시키자 이거지. 하나를 추가시키면 여기 잘 보실게. 이게 이제 제한사항이죠, 지금. 응? 제한사항인데 공개사항이 없는데 설명사항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있어, 지금.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이 들어가 있네. 토지 이용 계획 들어가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그래서 하나 더. 자, 토지 이용 계획. 요 이용 계획도 어디밖에 없다? 설명사항에 밖에 없다. 이것도 공개사항이라고 하면 틀렸다. 그래서 자, 번호를 매기니까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얘네가 시험 반드시 나와요. 에? 나오는데 이게 시험 둘 다 나오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물어보건 얘네가 답이요. 응? 넷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어떻게 물어볼 때, 주로 어떻게 물어보니까 뭐뭇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닌 걸 주로 물으니까. 에? 그럼 결과 볼게요. 이게 자, 보기로 다 집어넣고 나서 뭐뭇이 아닌 거, 설명사항이 아닌 거, 아니 공개사항이 아닌 거 물을 거란 말이에요. 공통되는 게 많으니까. 아닌 걸 물으면 이게 답이 아니잖아, 이거는 절대로. 그럼 얘네가 답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거의 99% 답이라고 저게요. 그걸 정리해두고 있으라 그런 소리예요. 그럼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하는죠? 먼저 뭐부터 되어 있어야 될까? 이게 외우고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비교해서 공통인 거 아닌 걸 구분해내야 되는 거고. 이해했죠? 그거 기억나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럼. 자, 앞으로 돌아가서 일단 지금 전속계약을 하다가 같이 연결한 거라고요 그게. 자, 됐었어요.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이제 어디 보시느냐 166쪽을 다시 돌아온 거예요. 166쪽 그걸 돌아와가지고 자, 번호 3번을 보죠. 3번 보시면 저게 공개 하나가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온 거예요. 그게 3번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공개 하나 끝난 것이고 두 번째가 무슨 의무냐? 이제 2번이죠. 여기 보니까 자, 어떻게 일 처리되는지를 중간중간 통지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업무 처리되는 상황을 통지를 해 주래요. 얼마에 한 번씩? 2주에 1회 이상 말로 문서로 해주래요. 거기 3번이 써 있잖아요, 지금. 자, 2주 1회 이상 문서 통지해주라고 된 건데, 그래, 통지 이거 안 해주면 어떤 처분이고? 통지하라고 돼 있잖아요. 의무니까 이게 지금 개공 의무라고 이게 개공 전속 계약 됐을 때, 그럼 안 하면 어떤 처분이고? 이제 눈치를 챌 때 좀 되지 않았을까? 네? 파란색 그냥 내가 들고 있는데 이렇게? 네? 그쵸? 지금 상추는 노란색이었잖아요 여기 지금. 파란색 그냥 들고 이렇게 쩡땡땡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젠 눈치 좀 찰 때지 않았을까 이제? 그래 그죠? 그래요. 참 없어도 너무 없어 우리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오른쪽 올라오시면 양가로 4번 했어요. 자, 일반계약, 전속계약 공통된 개공의 의무가 뭘까요? 1번만 보시면 됩니다. 뭐 하라고 써 있어요? 확인, 설명을 하라고 써 있죠? 그게 세 번째 이제. 그럼 세 번째 의무가 뭐냐? 확인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이제. 그죠? 확인, 설명해라. 그럼 보세요. 전속계약 됐을 때 개공 의무 몇 가지? 세 가지. 뭐, 공개하는 거, 그 다음에 통지하는 거,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공개해라. 그 다음 뭐예요? 통지해라. 설명해라. 이렇게. 공개가 양이 좀 많았죠, 그렇게? 정리하기 쉬겠고. 그 다음에 설명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죠? 자, 설명하라고 돼 있는데 설명사항 밑에 금방 이거고, 지금. 예? 여기 설명사항이었고, 요게. 설명 안 했대. 어떤 처벌이겠어요? 예? 설명 안 하면. 뭐겠냐고?
네? 이 색이 빨가니까 세 보이지 또 지금. 네? 저 파란색 아니야. 정직이 아니겠네 저거는. 노란색도 아닌 거 보니까 상추도 아니네. 그럼 절취밖에 안 남았네. 더더나 빨간색이네. 지금 세 보이겠지. 절취고 나라고 떼 잡고 있지 지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뭐 무지 고민한 거야. 가면 빨간색이라고? 그러면서 파란색 아니고 정지 아니야. 응? 상추도 아닌데 저거? 그럼 절취밖에 안 남았는데? 빨간색 절취겠지? 이거 오래 하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다 들려나 희한하게. 응? 뭐라고 그러는지 이상하게 여러분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게 다 들린다고 귀로 이렇게. 다 들려. 그리고 읽을 수가 있어. 이렇게 눈 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게 이걸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오래 하다 보면. 그죠? 저 씹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들려. 씹는 소리. 무지하게 씹고 있어. 씹는 소리 들린다고 다. 어차피 선생은 말이에요. 씹히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감수하는 거지. 뭐 그건 선생님 탓이니까. 자, 그런 뜻이 될 것이고. 자, 여기까지 해서 세 개가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 보시느냐? 167쪽 그 양 위에 3번을 보세요. 중개 의뢰인의 의무. 자, 이 계약은 어떻게 하는 계약이었습니까, 지금? 1대1로 한다 그랬었죠. 그럼 지금 본 건 누구 의무? 개공의 의무. 그럼 지금 볼 건 누구 의무? 의뢰인 거예요. 자, 의뢰인 건데 1번 동그라미 보시면 1번 동그라미 세 번째 줄 좀 보세요. 뭐라 써놨어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뭘 줘라? 위약금을 지불해라. 2번 동그라미 세 번째 줄 똑같이 돼 있죠. 개공한테 뭘 지불해라? 위약금을 지불해라. 그래서 두 개는 뭘 주라고 돼 있어요? 위약금. 위약금 뜻이 뭐예요? 계약을 위반하면 주는 돈. 누가 위반했대? 누가? 의뢰인이. 그 다음 3번은 둘째 줄 보세요. 자, 중개 보수 50%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세 번째 줄 비용을 주라고 돼 있죠. 그럼 지금 자, 이게 어차피 공통점은 돈 주라는 거네? 그렇잖아요. 네? 돈 주라는 건데 두 개는 무슨 금? 위약금. 하나는 뭐?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돈 줄 의무란 소리죠? 결론이 그게. 네? 돈을 줄 의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럼 중개 의뢰인들은 어떤 의무를 줘야 되느냐? 돈을 줘라 이 말이에요. 돈. 근데 종류가 틀리지. 틀린 게 이 두 개는 무슨 금? 위약금. 얼마? 100%. 네? 100%의 의미는 중개 보수 금액만큼을 다 줘라 이 소리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써있던가요 지금? 중개 보수 50% 내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비용이라고 돼 있죠. 시험은 얘를 주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바로 들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 갑을이 있어요. 1번 갑이 누구냐? 이제 매도 의뢰인. 을이 이제 개공이에요. 팔아주셔, 팔아드릴게요 해서 전속 계약이 됐어 이렇게. 그런데 갑이 을을 못 믿겠어. 왜? 워낙 초보라서 막 너무 긴장해갖고 막 이거 계약서 그 계약서 쓰죠 이거 지금 막 벌벌 떨어 손을 막 이렇게 놀래갖고 막 땀을 막 삘삘 흘리면서 이렇게 흘려. 막 버벅대고 막 너무 긴장되고 처음 해보니까 너무 초보해갖고 영 못 믿겠네. 야, 이게 내가 큰 부동산 비싼 건데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못 믿겠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옆에를 갔더니만 병이라는 사람 제3의 개공인데 이 사람은 아주 베테랑이에요. 아주 뭐 잘해. 그러니까 믿음 밑에 가더라 이거지. 그래서 다시 팔아주쇼 또 했네 이렇게. 그 1대1 해야 되는데 의뢰를 또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전속계약 된 상태에서 다른 업자한테 의뢰를 또 했다. 그래서 물어주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던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중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이 이제 매수인인데 병이 중개해서 이제 요 사람끼리 이렇게 계약됐어요. 이렇게 팔아줬다고 쳐요. 그럼 당연히 병한테는 팔아줬을 테니까 뭘 줘야 돼요? 보수를 줘야 되지. 얼마? 100만 원 줬다고 한다면. 근데 자, 갑이 이걸 위반한 거야 을한테. 네? 이게 이제 이 자체가. 그러니까 뭘 줘라? 위약금을 주란 말이에요. 얼마를 주라고? 100만 원. 100만 원. 예? 이해했어요? 그 뜻이 1번이고 저게 지금. 그 다음 2번은 어떤 얘기냐? 전속계약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병이 매수인인데, 자, 물론 을이 이제 소개해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계약해 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네끼리는 계약은 하고 싶은데, 얘한테 보수가 아까워, 줄 보수가. 그걸 안 주려고 그런다고, 떼먹으려고. 그러니까 을이 볼 땐 둘이 계약을 안 한다고 그랬지. 그렇게 해갖고 을을 빼놓고 지네끼리 몰래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고의죠, 이것도. 당연히 뭘 줘야 된다? 위약금. 정상 금액 다 주라, 이 소리예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밑에 거예요. 그죠? 자, 병이 매수인을 맞는데, 자, 이 사람을 개공이 소개한 게 아니에요. 갑의 그냥 친한 친구였어, 그냥. 우연히 친구에 알았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친구끼리 이렇게 그냥 직거래가 됐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매수인 병을 을이 소개했어요? 아니죠. 도와준 거 있어요? 없잖아. 예?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 직접 한 거니까. 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게 전속계약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모습인데, 이 경우에도 100%를 보수를 다 줘야 돼. 요거는 미제야. 미제? 미국식 제도. 미제. 예? 미국식 제도. 한 푼도 안 줘. 이건 일제예요. 일제?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제도가. 우리가 수입자냐 이거는. 언제? 94년도에 이거 수입했어요. 어디서? 일본에서. 이게 수입해온 거라고 이 제도 자체가 우리 게 아니라 원래가. 이게 수입해왔거든. 이게 수입자거든 이게. 근데 어디 걸 수입했다고요? 일제를 수입해왔다니까. 근데 미제는 다 줘. 항상 100%를. 이렇게 해도 무조건 보수 다 줘야 돼 이렇게. 일제는 한 푼도 안 주죠. 생긴 대로 놀아. 생긴 대로. 미국은 돈이 많죠. 부자 나라 아니야. 세계 1위 부자잖아요. 그럼 돈 다 준다고 항상. 참 싸가지 없지 이거. 예? 아니 일을 나름 했을 거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애를 먹었겠냐고 일하면서. 근데 한 푼도 안 준대. 그냥 딱 뭐야. 생긴 대로 놀잖아 이거 지금. 돈 많은 나라니까 돈 다 주겠다는 거고. 참 이거 왕 싸가지니까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입해 오다가 어떻게 했어 이제. 우리는 돈은 없어. 이건 못해. 근데 이 정도 싸가지 없진 않아 우리는 또. 예? 얘들만큼 싸가지 없진 않거든. 우리 나름 싸가지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조금. 뭐가 약해 우리는? 청이 약해. 이게 절충시켰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수입해 올 때 약간 바뀌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나마 얘들보다는 훨씬 우리는 인간적이잖아, 그죠? 얘들은 아주 인간미가 없잖아, 쟤들은. 또 이렇게 됐다 이거지? 그럼 주긴 주는데 고민을 또 한 거라고. 50%를 딱 잘라주니까 아까워 이게 또. 아깝다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 이제? 그러면 요 안에서 그냥 뭐만 주자? 비용만 주자가 된 거라고 이렇게. 이해갔어요? 그러면 지금 보수 정상으로 줘야 될 100%의 금액을 90만 원이라고 예를 들고 비용 썼다는 거요. 50만 원. 한 번 20만 원 썼다고 치자 이거지. 얼마씩 주면 되는지를 물어 시험에서는. 자, 얼마 주면 돼요, 이때? 45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요때는 20만 원만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90원이니까 90만 원이 100%죠. 그럼 반 잘라야지 그럼 이거. 반 자르니까 45만 원이 50%일 거 아니에요? 요 안에서만 준다 이 말이야. 안에서만. 그럼 비용 액수가 초과한 경우도 있죠. 이렇게 초과할 수도 있다. 초과분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때 얼마 준다? 50%만. 미만이면 미만만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요게 세 번째 경우 수라고 해서 요거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시험에 3번은 꼴 제일 잘 나오니까. 그래서 책을 들어오시면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되냐 할 때 50%를 지불한다. 그럼 틀려요. 반드시 50% 범위 안에서 비용이라고 해야 되지. 그 다음 비용 그 밑에다가 실비라고 쓰고 X. 실비라고 쓰고 X. 용어로 실비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비용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전속계약이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시고 어디 가시느냐. 내용 지금 제가 안 본 거 그냥 보지 마세요. 쭉 지나가시고 171쪽 가세요. 자, 내용 다 설명드렸을 테니까 양식을 좀 볼게요. 양식. 171쪽 양식이 보이죠? 자, 일명 전속 중개 계약서 써 있죠? 그 매도냐 매수냐 뭐 구입 표시하면 되겠고. 내용 들어가세요. 내용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차를 보시라는 소리예요. 뭐가 있나? 1번 의뢰 의무사항이죠? 의뢰 누구라고요? 개공이에요. 개공 의무사항이 있고. 2번에 갑의 권리 의무 써 있죠? 갑이 누구고? 네, 의뢰인이고. 3번 뭐 있나요? 유효 기간. 4번은요? 중개보수. 5번이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죠. 자, 두 가지 있어요.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받았다. 그럼 차익을 돌려주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그렇죠? 2번은요. 확인설명서류에서 자산상 피해 입혔다면 그때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고 5번 안에 있잖아. 5번 안에. 5번 밑에 반대로 1, 2번. 그다음 6번이 기박기 사항이죠. 뭐 기타 약정할 사항을 써란 소리예요. 목차가 뭐 있나를 좀 봐두라는 소리고 밑에 계약자 내려오니까 의뢰인과 개공밖에 없죠.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전속계약서에는요. 그거 기억하고. 자, 넘기시면 뒷면 보면 1번 아예 보지 말고요. 자, 그 로마자 1과 2로 나눠져 있죠. 로마자 1번은 용도가 뭐랍니까? 권리 이전용 양식. 로마자 2번은 취등용이에요. 그죠? 자, 취등용 표로 들어가서 왼쪽에 구분이라고 써 있죠? 그 밑에 항목 써 있잖아요. 그 밑에 4개 보일 겁니다, 아마. 자, 희망 물건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이죠? 앞잘 따요. 종류의 종, 가격의 가,
지역의 지, 조건의 조. 외우세요. 종가지조. 외우는데 왜 외우라고 그럴까? 양식을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는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근데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예? 나오는 경우가. 그러니까 하나는 대비해야 된다고. 자, 근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나올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지금 보기를 내가 5개를 줘볼 텐데 뭘 묻는지 몰라, 문제는. 응? 자, 1번 중개보수, 2번 유효기간, 3번 취득희망 물건의 종류, 4번 권리관계 규제 및 제한사항. 시험 문제 보기예요. 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몇 번? 3번이요. 이게 무슨 문제인데 이게? 몰라 근데. 아니 지문이 없으니까 아예. 네? 근데 지문을 몰라도 답이 나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그죠? 정답이 정답. 이게. 근데 지문이 모르잖아 지금 이게. 근데 답이 나온다니까? 그럼 이게 무슨 문제였을까 이게? 네?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였을까? 여기는 이전용 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게 물었거나 아니 뭐라 물었을까? 취득용에만 기재하는 사항이 뭐냐라고 물을 수 있었겠지. 이렇게. 감이 왔어요? 무슨 소리인지가? 그럼 이 두 개는 어디 있는 거지 지금? 앞에 있죠, 앞에. 네? 앞면은 공통으로 다 쓸 거 아니에요. 이전 취득 다. 그 다음 이 두 개는 어디 있어요? 뒷면에서 1에 있지, 일반 장식에. 얘만 어디 있어 지금? 얘만 뒷면 장식에서 2번에 있네. 취득용에. 그렇잖아요. 금방 종가 지혜주 외웠잖아. 금방. 이게 뭐예요? 종류의 종자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얘기다 보니까. 그럼 결론은 뭔 얘기야? 자, 위에 이전용 양식을 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안 외워도 문제는 풀어진다 그 얘기지 지금. 그럼 어떻게 믿겠다? 앞면 내용 기억나고 뒤에만 4개만 외우면 문제 풀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풀어간다 그 소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이 소리예요. 문제를. 다 이해했으리라 믿어요. 이해했죠, 그죠? 눈빛이 아닌 분도 있긴 한데, 뭔 소린가? 뭔 소리지? 라는 분도 있긴 해요. 몇 분이 지금. 자, 3절 가시면 되겠다, 이제.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자고,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174쪽 가셔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뭘까? 자, 정보망이라는 게 의의를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부동산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라고 써있고요. 세 번째 줄에 자, 개업 공인 중에서 상호간의 부동산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여기는 이제 하나, 많으면 2개도 가능해요. 예상분양 수는요. 하나, 많으면 2개. 자, 이제 여기 전속계약을 금방 끝냈는데 끝난 거냐? 아니다고요. 조금 아까 말이에요. 전속계약 할 때. 자, 제일 먼저 이렇게 뭐합니까? 정보 공개해줘 이거. 너 어디다가 하라 그랬었어요 이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 그랬죠. 그때 앞에 여기 뭐였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그랬잖아요. 그걸 좀 보는 거라고 이제. 그걸 왜 이걸 지금 볼까? 아까 제가 이거 우리가 수입해왔다 그랬죠 이거. 일제 수입했다고. 94년도인데 그때 같이 수입해왔어요. 이 제도도 이것도. 얘랑 같이 들어온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전속계약과 이 거래 정보망 제도가 둘 다 일제요. 그때 수입해왔어요 이 2개를. 그래서 이걸 같이 공부해야 된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수입산이에요. 근데 조금 재수 없긴 하지만 일제는 중요해요. 응? 일제는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자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해. 그러니까 자꾸 이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단 얘도 하나, 2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는 보셨다고 치고 그럼 이제 이걸 운영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이제 사업자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그죠? 정보 사업자가 부르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 누가 할 수 있다? 다 돼요. 다. 누가?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돈 많으면 해요. 이거 얼마든지.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뭐가 되냐면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우선 이제 이 부가통신사업자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사업자 말하는다? 예를 들어 케이블 TV 업자, 그다음 유선 방송업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이렇게. 자, 그 사람들로서 먼저 신고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케이블 TV 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 소리지.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디다가 신고하느냐면 요거는 말을 조금 늘려서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신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먼저 여기다 신고하는데 줄여서 곽이정 장관 그런다고요. 신고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 누구한테 뭘 받아 정보사업자가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아가지고 정보사업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정받는 게 순서상 두 번째요. 요거 하고 요렇게 오는 거라고 지금. 거꾸로가 아니라 요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일단 먼저 이제 174페이지에서 목적을 좀 볼게요. 목적. 자, 일단 맨 1번에 정보사업자 지정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죠. 네, 국토부 장관이 지정 주는 지정권자입니다. 2, 3번은 필요 없어요. 그럼 오른쪽엔 지정 받아야 되겠는데, 자, 지금서부터 지정 절차가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해서 정보사업자가 되는 걸까의 문제인데, 제일 먼저 뭘 갖춰야 되겠다? 요건을 갖추라고 돼 있죠, 그죠? 책을 보세요. 요건 보세요. 밑에 내려오니까 이제 일단 정보통신 사업법에 의해서 자,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돼야 한다는 얘기고, 그럼 2번은 인원수 보이시죠? 여기 가입된 회원 숫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그럼 일단 가입된 회원 숫자가 몇 명이나 가입돼 있어야 되느냐 했더니만 몽땅 개공들이에요. 그리고 전국 숫자가 얼마나 써 있죠? 500명 이상이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2개 이상 특광으로 해서 각각 얼마? 30명 이상. 그거 외우세요. 502, 30이죠. 자, 500명은 개공 전체 숫자고 2개 이상 특광도에서 30명 이상이니까 502, 30이라는 인원수가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이미 벌써.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이죠. 정보처리기사 1명,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할 것. 1명이죠. 주의할 것. 지금 정보처리 기사라고 써 있죠. 기능사 아니에요. 기사지. 그 다음에 3번, 4번은 공인중개사라고 써 있죠. 근데 거기다가 개업 잘라가지고서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틀렸어 또.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5번에 컴퓨터를 갖춰야 되는데 그 용량을 누가 정하느냐? 그 앞에 써 있죠.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고 써 있어요. 그죠?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 얘기요. 거기 요건이 갖춰야 된다는 얘기고, 넘겨서 이제 그럼 서류가 필요하겠죠 했나? 서류가 필요하다. 다음 박스 보시면 서류가 필요한데 별도로 할 게 없는 게 그러면 요건 그게 있고 서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서류 보니까 자 먼저 2번에 보세요. 자, 그 이용 신청서하고 등록증 사본인데 이건 누구 거예요? 개공이 써낸 거죠, 이거? 그럼 최소 몇 통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이게? 500통. 금방 500명이 있으니까 아까 앞에서 3번, 4번 정보처리기사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죠. 몇 사람 거? 1인 이상 거 그거잖아요. 요건만 기억한다면 서류 별도 할 게 없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놓고 그래서 이제 요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을 신청을 해요. 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 처분을 해줘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정서를 준다는 거예요. 지정서 교부한다. 지정서 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다음 하는 게 이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까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물론 당연히 이제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그 다음 하는 게 뭐냐, 이제 업무를 개시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요게 절차의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절차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오고, 기간 얼마 이내? 30일 이내. 30일 기산점 언제부터? 신청일로부터. 자, 처분 받았죠, 이제? 이때 비로소 뭐가 됐다? 정보사업자가 이때 된 거다. 에? 그럼 이 뒤에 두 가지는 뭐다, 이제? 정보사업자로 할 의무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얼마 이내? 얼마 이내요? 기산점 언제부터? 요거 얼마 이내? 1년 돼. 이렇게. 그죠? 날짜 기억해야 되고 기산점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아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숫자는 외워야 되지.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지금 두 가지는 정보사업자가 된 다음 해야 할 의무 이랬죠. 지금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하면 벌 받아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위반됐다면 어떤 처벌? 지정을 받은 게 뭐예요, 지금? 지정이죠. 응? 그러니까 그 지정을 도로 취소할 수 있고, 여기다가 뭐까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취소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가 경고하는 거고, 그 다음 1년 내에 개시하라고 써 있어요. 그죠? 1년 내에 개시해야 돼요. 안 하면 이것도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게 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뭐 순서, 기간, 2개 처벌 정리하셔야 돼. 순서, 그 다음에 기간, 2개 처벌 규정. 이렇게. 그래서 책을 돌아오니까 자, 지금 176쪽 보고 있어요. 거기 양가로 3 지정서 교부 보세요. 1번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은 신청받은 때는 신청받은 날부터 그랬죠. 얼마 내립니까? 30일 이내에 네 번째 줄 지정서를 교부해야 된다. 요거 30일 내 지정서 줘라. 요거고. 그 다음에 4 운영규정 제정 승인 나왔었죠. 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그랬죠.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얼마? 3월 이내에 둘째 줄 가운데 운영규정 정해서 국장 승인을 얻어라. 여기 두 번째 거 3개월 내 승인 받아라. 그 다음 오른쪽 올라가시면 설치 운영 5번. 자,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요? 1년 내 설치 운영해야 된다. 자, 그럼 고안해야 되죠. 둘 다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렇게 처분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3번 정보사업자 개공 의무는 뭐 이제 큰 가치가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자 정보사업자 보세요. 의무에서 정보사업자는 누가 아까 우리가 이제 정보를 누가 올려줍니까? 여기서 배울 때 금방 요거잖아요. 그죠? 지금 자 지웠네 금방. 자 기권재상 조공동 그게 공개사항이었죠. 그걸 누가 올렸어요? 개공이 올렸겠죠. 그럼 정보사업 그걸 그대로 올려줘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1번에 보세요. 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물 정보에 한해서 이를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둘째 줄 밑에 뭐라고 썼죠? 다르게 했대. 이거를 다르게 했거나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개공에 따라 차별 공개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뭐 한답니까? 네 번째 줄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며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건 정보사업자 거였고, 그다음 개공께 또 있죠. 1번만 보시면 돼. 1번만. 자, 개업공인중개사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 안 된다. 그거 하나. 거짓 공개한 거 하나. 두 번째, 중개 완성된 때 지체 없이 표시해두고 이를 정보사업자한테 통보해야 된다. 요거 둘. 그럼 이제 거짓 공개한 거 하나, 통보 안 한 거 둘 묶어서 안 하면 세 번째 줄 업무 정지. 그 두 가지는 개공의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니만 4번이 나오죠? 자, 지정의 취소 나오네요. 지정 취소. 그렇다면, 자, 이제 정보사업자를 벌을 주자는 얘기인데 말이에요. 정보사업자한테, 자, 행정처분을 하자, 이 말이에요. 행정처분은 준 걸 도로 뺏어가는 거죠, 이게? 받은 게 뭔데요, 그러면? 지정, 그죠? 그럼 지정에 대한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그리고 업무 정리 세 가지 넣고, 정보사업자한테 말이에요. 이 지정에 대한 절대적 취소 사유가 있었다 없었다? 절대 취소 사유가. 네? 응? 없어요. 상대적 취소로 있다 없다? 있어요.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업무 정지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정보사업자한테? 없어요. 두 번째 형벌. 형벌은 우리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두 가지가 우리 법에 있죠. 정보사업자한테 3년짜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년짜리는 있어요. 몇 개? 하나. 금방 앞에 봤잖아요. 금방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과태료. 과태료는 우리 법에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이렇게 금액이 그죠? 그럼 정보사업자한테 100만 원 이하 사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00만 원 이하는 있죠? 몇 개? 2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니까 정보사업자한테는 행정처분 그럼 뭐밖에 없어요? 지정 상취 5개. 행정형벌 그러면 1년짜리 하나. 과태료 그러면 500만 원짜리 2개. 이걸 다 하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책을 돌아와갖고 일단 지정 취소 보시고, 지정 취소는 누가 시켜요? 국장이 시키죠. 그 다음 밑에 2번 내로 지정 취소 사유 나오죠? 사유 나오는데 1번은 뭡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거. 그 다음에 2번이죠.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거나 위반한 거죠. 금방 여기. 자,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거나 위반한 거 요거요. 자, 그럼 취소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까지다? 500 이하의 과태료까지다. 그 2번 사유는. 그 다음 3번은 자, 정보를 다르게 했거나 차별을 공개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금방 봤다시피 취소할 수 있었죠. 단 뭐까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까지가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가 1년짜리 하나다 이 소리예요. 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4번은 1년 내 설치 안 한 거, 5번 개인의 사망, 법인 해산이거든요. 그러면 5개 정리해봐요, 한번. 자, 여기서 최종 취소하기가 몇 가지라고? 5가지잖아요. 그 5개도 지금. 거기서, 자, 1, 4, 5는 뭐만? 처분만 받고, 2번은 500 이하까지가 병과시키고, 3번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까지가 병과되고,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서 보니까 아까 제가 500만 원 이하가 2개가 떨었잖아요, 기록이. 근데 거기는 하나밖에 안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가 안 보이네? 그 하나를 써야지, 그냥 거기다가. 그래서 5번 밑에다가 6번 동그라미 치고 하나 쓰시는 거예요. 6번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나서 뭐라고 쓰느냐면, 감독상 명령 위반이라고 써요. 감독상 명령 위반. 이렇게 놓고 이거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얘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상 명령 위반,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쓰고 나서 얘가 두 번째 과태료다. 그럼 과태료 여기 칠판보세요. 지금 얘가 하나죠. 얘가 두 번째라고. 여기 내용이 책이 없잖아. 거기니까 하나 쓰시란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건 하나 뭐 기억해야 돼요. 6번에 넣고 감독 명령 위반 있죠. 요거는 말이에요. 과태료만 받아야 돼요. 지정 취소는 못해요. 이거는. 네, 오직 과태료밖에 안 받는다. 과태료만 받는다. 이걸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 정보사업장에서 이 안에서 처분 내용 포함해갖고 이 절차 포함해서 하나, 많으면 2개도 가능해요. 문제 숫자는. 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오른쪽 5번 그 그림 있죠? 그림은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요.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 정보사업자를 정리하신 거죠, 이제. 자, 그렇게 놓고 넘어가시면, 자, 184, 챕터 5단원부터는 잠깐 또 쉬었다 가시기도 하고.